이번 시간에는 사주에서 이 조후와 조후용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조후 이러면은 사주에서 조후라는 게 뭐냐 이랬을 때 조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모든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 공부를 할 때 조후를 가지고 조후용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은 조후가 곧 용신이다 하는 이런 것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후와 용신은 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후를 용신으로 간주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다 하는 이거를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죠. 현상이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거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자평진전에서 볼 것 같으면은 자평진전에서도 이 조후라는 편이 있죠. 그리고 조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후가 곧 이렇게 용신이 되는, 조후는 조후가 용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조후용신이라는 말, 이 말이 언제 만들어졌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조후용신, 조후 또는 조후용신이라고 했을 때 이 조후용신이라는 말, 조후라는 말은 자평진전에서도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쓰고 또 조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조후를 가지고 조후가 곧 용신이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조후용신이라는 말은 자평진전에는 없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을 정할 때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용신을 정하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억부용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부용신, 억부법 또는 억부용신, 억부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억부법으로 용신을 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조후용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조후용신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는 것은 자평진전에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또 자평진전 원문을 볼 것 같으면은 조후용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없는데 이게 왜 등장했냐, 이게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조후용신이라는 말은 서라고 선생이 자평진전 평주를 썼지 않습니까? 자평진전 평주. 그러니까 자평진전의 일종의 해설서입니다. 그 해설서를 쓰면서 자평진전에 없는 용어 조후용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용신을 구분할 때 이 억부용신, 그 다음에 통관용신, 또 병약용신, 그 다음에 조후용신, 그 다음에 격국용신, 이렇게 용신을 5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억부용신, 통관용신, 병약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 이런 말은 자평진전에는 있지 않는 말이에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억부라든가 통관이라든가 병약이라든가 조후라든가 격국이라든가 이런, 격국이라는 말, 조후라는 말은 있죠. 자평진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억부용신, 통관용신, 병약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 이런 말은 자평진전에는 없는 용어예요. 이 말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이 서라고라는 분이 자평진전 평주, 그러니까 자평진전에 대한 어떤 주석서죠, 해설서를 쓰면서 이런 용어들을 창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억부용신, 통관용신, 병약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은 자평진전에서 인정하지 않는 용어들이고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지금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들, 격국용신이라든가 또는 그 조후용신이라든가 억부용신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면은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는 사주를 감명했을 때 그 결과가 현실과 맞지 않는 현상이 매우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조후와 조후용신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 먼저 이 조후가 뭘 의미하느냐, 조후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조후는 만약에 조후가 맞았다든가 조후가 사주에서 맞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사주에서 작용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후와 조후용신이 왜 다르냐,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우리가 사주 구조에서 조후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성립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살펴볼 건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조후가 뭐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조후라는 것은 날씨를, 기후를 조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후, 그러니까 이 후자가 기후할 때 후자거든요. 날씨 후자죠. 그러니까 기후를 조절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주에서는 자평진전에서도 조후라는 말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조후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사주를 볼 때 조후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야 됩니다, 항상. 그러나 조후가 곧 용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자평진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후용신이라는 말은 자평진전 오리지널 원본에는 조후용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조후라는 말만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후라는 것의 의미는 날씨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왜 날씨를 조절해야 되느냐, 우리 명리학이 출발하게 된 동기, 그 근원적인 출발의 기저에는 어떤 이론 체계가 있었냐 하면은 명리학은 하나의 계절학이다 또는 절기학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같으면 이제 6월 5일이 금년 같으면 망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종을 중심으로 6월 달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력 6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1년 12달 중에서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에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완두콩이 하나 있을 때 이 완두콩이 굉장히 우량한 완두콩이라고 할지라도 한겨울에 대청마루에다가 이 완두콩을 올려두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놔둬도 완두콩이 싹이 트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완두콩을 한겨울일지라도 따뜻한 실내에서 이렇게 조명을 비춰 가지고 물이라든가 따뜻한 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공급하면서 실내 따뜻한 곳에서 전등을 켜두고 놔두면은 며칠 있으면 완두콩이 싹이 틀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탄생한 순간에 있었던 어떤 계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하는, 그게 기본 사상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났는 달, 이 달의 기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극과 극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조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달이 언제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거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를, 그러니까 사주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도 조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후가 사주에서 조후가 예를 들어 한겨울에 태어나는 목일간이다, 간목이다. 간목이나 을목일간이 한겨울에, 그러니까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는 가불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기운, 그러니까 화기운, 따뜻한 태양, 이런 것이 굉장히 그립고 필요한 기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조후가 맞았다든가 조후가 맞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것들의 어떤 권능, 조후가 맞았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또는 조후가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떤 면에서 나쁘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그게 조후의 권능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사주에서. 그랬을 때 조후는 격국의 성패,
성패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후가 맞지 않거나 조후가 맞는 거나 맞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조후는 격국의 고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격국이 높으냐 나쁘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조후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주에 따라서는 사주가 동목이라든가 동금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조후가 하나도 안 맞는다. 그렇게 되면은 설사 그 사주가 격국이 이루어져서 성격된 사주일지라도 격의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짐으로 인해서 그 사주의 그 어떤 격국이 작아지는 그릇이 사주 그릇이 아주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후는 매우 중요하고 또 조후가 전혀 맞지 않으면 성격이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파격에 가까운 그런 현상을 빚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조후가 격국의 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 사주의 구조가 사업가의 사주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월 매출 100억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가일 수도 있고 월 매출 1억을 유지하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격이 낮아지면 월 매출 1억밖에 못 내는 것이고 격이 높은 사주라면 월 매출 100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의미가 이제 격국의 고지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후가 맞지 않는 사주가 격은 잘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식신생제격이야. 식신생제격이라고 격은 잘 이루어졌는데 조후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체적으로 뭐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작은 규모에서 이제 개인 한 사람이 그냥 먹고 살 만큼 그 정도밖에 못 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조후가 잘 맞다 그러면 뭐 월 매출 100억 또는 1000억 이런 식으로 벌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격국의 고조와 똑같은 격이죠. 식신생제격으로. 그렇지만 식신생제에도 다 사이즈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절하는 거, 그 그릇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격국의 고조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주가 조후가 맞지 않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주의 그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데서 큰 영향을 받는다. 조후가 맞거나 맞지 않음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후와 조후용신이 어떻게 다르냐, 조후와 조후용신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후를 가지고 조후용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후라는 것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떤 사주의 격국의 상신의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후 자체가 용신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거의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조후 자체가 용신이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조후가 하나의 조후가 되는 어떤 십신, 조후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십신이 그 사주 격국에서 상신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상신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이제 조후가 되기 때문에 조후용신이란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자평진전에도 있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후와 조후용신이 왜 그러니까 조후가 그러니까 용신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조후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평진전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후가 중요하지만은 조후가 용신이 될 수 없다 하는 그게 이제 자평진전에는 조후가 용신이라는 말은 전혀 쓰질 않거든요. 용어 자체가 조후용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만큼 조후는 중요하다고 했지만 조후용신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는데 조후용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설하고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억부용신, 통관용신, 격국용신, 그 다음 병약용신, 조후용신이란 이런 5개의 용신을 분류를 했어요. 그때 조후가 용신이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건데 전혀 자평진전의 원본의 사상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실제로 그렇다면 사주를 볼 때 조후를 용신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우가 상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은 전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우는 또 동시에 사주의 격, 그러니까 조후가 사주의 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후가 중요하지만은 조후가 격은 절대로 아니다. 조후가 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후가 용신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후 용신이라고 했지만 이 말은 뒤집으면 조후의 꼴을 용신,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조후 용신이라는 말은 조후가 용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사주를 조후를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자고요. 실제 구조에서 조후라는 것은 사주에서 상신으로서 역할은 하지만은 용신으로서 역할은 전혀 불가능한 거다. 왜 그러냐? 용신은 월지지장간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지장간이 아닌데 그 글자가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도 그것이 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보면 조후는 용신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왜 용신이 아니냐면은 용신이 되려면은 용신이라는 거는 월지지장간이어야 돼요. 팔자 용신 전구 월령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거는 월지지장간만이 용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월지에 있는 지장간만이 용신이 될 수 있는데 조후는 날씨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월지지장간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조후는 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만이 명리를 이해할 때 큰 혼란이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조후와 용신은, 조후가 중요하지만 조후는 용신은 절대로 되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렵죠. 예외적으로 성립하기도 상신으로서는 뭐 조후는 대부분 사주의 상신 역할은 하는데 용신이 되기는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주에서 조후가 제가 자평진전도 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조후가 중요한 경우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6개 케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먼저 1년 12달, 1년 12달에 어느 달에 태어나더라도 조후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후가 뭐 꼭 이렇게 하목이라든가 동목이라든가 동금 이런 데서만 조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모든 사주, 그 1년 12달, 365일 24시간 그 동안에 태어나는 어느 날짜에 태어난 사람, 어느 달에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조후는 매우 중요하다. 다 조후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사주나. 그러나 사주가 이렇게 하목, 여름의 나무나 겨울 나무나 겨울의 금이라든가 동토, 추금, 추목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조후가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후순위로 살피면 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로 조후를 살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조후를 거의 1등 내지 격국 다음으로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조후가 충족되는지를.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조후가 충족되지 않으면 합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런 달에 태어나지 않는 다른 달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러면 조후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후는 매우 중요하고 모든 사주에서 조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특별한 달들이 아닌데 태어난 사람은 조후를 후순위로 평가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작은 해야 된다. 이게 조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계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리가 우리가 조후가 계절학 또는 절기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후가 모든 사주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1순위로 볼 거냐 2순위로 볼 거냐 하는 것은 태어나는 달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먼저 조후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하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목이라는 건 여름에 태어나는 나무죠. 그러니까 이 경우 같으면 5월 간목이에요. 5월 간목이니까 양력 6월에 태어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름 나무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후가 매우 중요한 그런 사주가 돼요. 그러면 억부 형태로, 그러니까 조후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조후가 용신이야. 조후 용신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구조를 하목인데 이 임수가 용신이라고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목화상관 희견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화상관 희견수,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수 편인을 뭐 임수가 될 수도 있고 개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임수나 개수에서 수를 용신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조후 용신을 주장하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용신이 뭡니까? 무조건 상관격이죠. 상관격이 임수,
지금 상관격이잖아요. 이 사주는 5월 간목이니까 상관격 사주가 여기에 지금 임수, 인성을 보게 되면서 상관패인된 사주죠. 상관패인으로 격국이 아주 아름답게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격이라든가 용신은 상관이 되는 것이고 이 임수는 상신이 되는 거예요. 격국을 성격시키는 어떤 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용신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후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는 나무는 어떻게 될 거냐. 자, 해월이면 양력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죠. 해월에 태어나는 을목은 이거는 겨울나무니까 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목은 물이 필요했는데 여기는 동목이잖아요. 동목은 불이 필요해요. 병화가. 그러면은 이것도 조후용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조후용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경우에도 동목이니까 병화가 용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월지지장간만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지장간에 병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용신은 성립되지 않고 사주의 격국을 이루어주는 상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역시 조후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조후 용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뭐 물론 이것이 병화가 용신이라고 하겠죠. 병화가 용신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용신이 아니고 상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격국을, 상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격국을 이루어주는 글자예요. 격국을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용신을 도와주는, 격국을 완성시키는 어떤 글자다. 이렇게 하면 되고, 동금, 연자 자월경금이죠. 자월, 그러니까 금수상관격이에요. 금수상관격의 병화칠사를 보니까 역시 이건 상관대살격으로 격이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는 뭐가 용신이냐? 용신은 자수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병화는 뭐예요? 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후용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화가 용신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후용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평의 입장에서도 이 병화라든가 임수라든가 병화나 이렇게 여기 임수나 병화 또 병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건 맞는데 이것들이 용신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사주 격국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조후가 중요한 사주가 어떤 거냐 했을 때 동토, 겨울에 흙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흙은 얼어있는 땅이니까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병화가니까 이 병화가 조후를 충족시키는 글자다. 그 다음에 추금, 그러니까 신월에 가을에 태어나는 경금은 이렇게 수국을 이루고 있을 때 정화를 보면은 좋다는 거예요. 정관. 그 다음에 추목, 가을나무죠. 가을나무는 6월의 간목 정관격인데 이렇게 병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격국으로 보면 뭡니까? 정관패인격에서 식상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좋죠. 이런 식으로 사주가 이런 6개의 케이스는 특히 조후가 중요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6개의 경우, 그러니까 뭐 하목이나 동목이나 뭐 동토나 동금이나 뭐 추목이나 추금 이런 게 아닌 것들은 조후를 볼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후가 매우 중요하죠. 그 사주들도. 그러나 그렇게 지금 이 하목이나 동목이나 동금, 동토, 추금, 추목처럼 절실하게 1순위로 조후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조후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 조후가 용신이 될 수는 없다는 거. 요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제가 이 명리를 하다 보면 만나시는 많은 분들이 조후용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써요. 그거는 사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 또는 자평진진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통 대부분의 명리를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들도 조후용신이라든가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평에서 쓰지 않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명심을 해주시고 오늘 공부의 핵심 내용은 조후가 매우 중요하다. 자평진전에서도 조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만 조후가 용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의 성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조우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신으로서의 역할은 한다. 요 정도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주에서 조우와 조우용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과 그것의 구체적인 사주 구조, 이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격국과 격국용신, 또 이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